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정해월 기요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토가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세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할인 해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워서 동토가 돼서 안 되고요. 너무 더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됐다. 동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극대륙 같이 땅이 완전 얼어서 저기 툰드라 지역 같이 이렇게 땅이 얼어도 안 되는 것이고, 사하라 사막처럼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운 모래밭이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 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토가 좋은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원령 자체가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수화 기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단 수가 너무 많아져 있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한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물기가 있으면 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화초, 특히 난초를 가지고 있고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그 화분이 해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밖에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난초가 바로 얼어 죽습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화분을 따뜻하게 주어야지만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 난초가 잘 자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온실 같은 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이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뭡니까? 당연히 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 해월의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쉽게 말하면 온실을 만들어서 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한겨울에도 뭘 할 수 있다? 한겨울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병화가 한정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해자축월에 화가 하나만 되겠습니까? 두 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한 3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지로 3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하나라든가 지지로 2개, 천간에 2개, 지지로 하나 이런 정도로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4, 5 미월의 수는 동일한 걸로서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가 병화됐을 때는 지지로 천간으로 병화 한 점에다가 지지로 인사, 오 등이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화가 많은, 겨울에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가스 보일러도 있고 손난로도 있고 둥둥둥둥 좋은 패딩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충분하게 해동하고 조우할 수 있고 난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화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별개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좀 약한 경우에는 역시나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해월의 기토 또한 병화, 화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토가 한전에다가 땅이 얼어버리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해월에 뭐가 투출한다? 임수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사수동류라고 해서 이 작은 텃밭이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물이 범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가 작은 텃밭이 큰 물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다. 이때 어떤 분들이 자꾸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 보면 기토 타김을 염려하시는데, 이거는 일간이 기토가 임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기토 타김이 아니죠. 기토 타김을 논할 때는 일간이 임수이거나 또는 임수가 용신일 때 기토 타김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기토인데 기토 타김을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투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역시나 동절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하강한다. 물론 개수가 투출인데 병화도 있고 지지로 화가 충분히 있으면 개수 투출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겨울에 눈보라가 심하게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시나 해월에 어떠한 일간도 기토가 됐든 무토가 됐든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화를 얘기를 할 때 자꾸 병화만 얘기하는데, 물론 정화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태양이 뜨는 게 좋을까요? 손난로 하나 또는 가스난로 하나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태양을 얻게 되면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태양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병화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손난로 하나 얻는다 이렇게 같은 화라도 그만큼 공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또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으로서 한 사주 내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 또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이냐를 봤을 때는 격국이 명확하고 용신이 명확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키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 또는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안에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기후적인 조건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열 또는 한난조습이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즉 크게 봤을 때는 왕상휴수 또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중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자, 용신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억부용신법, 조후용신법 더해서 전왕용신법, 병약용신법, 그다음 이제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인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보는 것이다? 왕세와 한열을 보는 용신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일간 기토 일간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해수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체음용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로 자수와 해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해수를 양수라고 하느냐, 이걸 봤을 때, 자, 해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자, 지장간 초기로는 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는 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 이게 중요합니다.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자, 천간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수에 해당이 되죠.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수가 음수인데 그 안에 양수인 임수가 있죠.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토인 기토가 양수인 해수를 보게 된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와 수의 관계는 토극수의 관계. 근데 일간인 기토인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극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악극자. 악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재성은 재물, 남자한테는 처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인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근면, 성실성도 해당이 됩니다.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되고요. 유흥오락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흥오락 같은 것 있죠.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노는 것 좋아하고요. 노래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 같은 가수들 재성이 있어야지만 인기를 얻어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 신약재왕하다 또는 재다신약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재성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를 만나는데 악처를 만날 수도 있고, 인기를 얻지 못해서 어렵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약제왕, 재다신약한 사람들이 근명성실할까요? 아니요. 재다신약한 사람들 몹시 게으른 사람들이 많고요.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월학에 심도 있게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나한테 용도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일간이 왕할 필요가 있다. 신왕, 제왕해야지만 저 재성이 나한테 용도,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이죠. 월급이라든가 이자 같은 개념,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재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어떻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로또 당첨 또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제,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는데,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가 된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토인 기토가 양수인 해수를 받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해월은 어떤 계절? 수왕절이 되겠죠. 근데 토는 해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재다신약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한 가지 더 해중에 있는 간목,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관 격이 될 수도 있다. 정관격 이렇게 해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 또는 정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해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죠. 엄동설한의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약하고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화를 얻는 것이다.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해서 해월에 기토가 태어났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뿔이 있는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폈는데, 화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불씨라도 가지고 있다. 근데 병화가 튼튼하다. 그러면 한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가 없다. 동토,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단 이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관으로서 인성을 생해 주는 것이니 뭐가 되는 것이죠? 관인상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 기토가 지지로 사오화라든가 진술축미토 있죠? 진술축미토에 통근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사주 명리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해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엄동설한의 기토 자체가 약해서 약한 기토가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인성화를 얻게 되면은 화생토해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조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화를 얻는데 정화보다는 기토 입장에서는 정인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고,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지로 인사오라든가 진술충 및 토가 있어서 일간 기토가 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유금을 얻어서 기유 일주가 되겠고요. 월령 자체가 수왕절이면서 동절인 해월이기 때문에 몹시 한기가 발생해서 엄동설한의 기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더하여 일지에서 유금, 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하죠. 수를 생하는 역할. 단지 물을 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물이 동절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기온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떨어진다, 더욱 추워지고 한기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반드시 화를 얻어서 조후함이 필요하죠. 자, 연지에서 사화를 얻었습니다. 사화는 당연히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고, 사화는 토를 생할 수 있으며 조후도 할 수 있는 아주 길신이 될 것인데, 월지에 있는 해수하고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사화의 장점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충한 해수도 상처를 받겠죠. 해수도 깨지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해월에 수기가 오히려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간에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편인이죠. 편인인 정화도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해 뿌리를 두는데 사해충이 돼서 정화의 뿌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당연히 이 정화도 토를 생하거나 해월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기에는 좀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간에 칠살이죠. 을목이 있어. 물론 이제 중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통과는 됩니다만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기는 역부족이죠. 단지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거를 정화가 이렇게 통관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승목은 화를 생하기가 어렵다. 즉 화가 생을 잘 받지 못하니 저 정화를 가지고 조후하는 데 쓰기에는 힘이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 먼저 갑자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기토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연지 사밖에 없죠. 사이충으로 인해서 얘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기토 일간이 매우 극신약한 사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극신약. 매우 신약하다, 극신약.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급산무임에 반에 자수를 얻어서 한기를 발생하고 또 간목이 있어서 나로 이렇게 묵국토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얻어서 일간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으나 유축 해금이 되죠. 준삼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준삼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토의 기운이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다시 칠살 을목이 투출해서 일간 기토를 공격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인의 뿌리를 두고 사해도 뿌리를 둘 수는 있겠지만, 사해충돼서 병화가 사해 뿌리를 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인이 있기 때문에 정화도 나름대로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로 조후하고 기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사해충으로 인해서 저거는 수기가 좀 부족하죠. 수기가. 그래서 이것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사해충으로 인해서 겨울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운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금수운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인시가 나쁜 생신은 아니지언정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대운이 그렇게까지 부조를 해주는 대운은 아닌 것 같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묘유충이죠. 사해충, 사지전충, 좋게 볼 수 있는 생신 아니고, 무진시는 진유합금이 되더라도 그래도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은 약하지 않아서 조후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서 좀 만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진중개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진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 충이 됐잖아요. 그럼 수계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금수운이 좋아야 되는데 금수운이 그렇게까지 녹록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경호시도 마찬가지로 오화를 얻어서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은 좋을 점이지만은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반대로 임신시 또는 계유시를 얻게 되면은 수는 해월에 충분하죠. 오히려 이거는 해월에 한기 발생이죠. 오히려 토를 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예요? 일간이 이거는 오히려 극신약이 한 사주가 되었다. 임신 계유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갑술시 을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갑술시는 아까 말했던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같이 이거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대운이 이제 뭐 목화운을 갔을 때는 좀 부족하죠. 남자의 경우에는 뭐 이게 병술 대운 때도 안 좋을 거고, 요 잠깐 수기가 요때 잠깐 늘어오는 거잖아요. 을류 대운도 아니고. 그래서 갑술은 그렇게 수가 부족한 단점. 을해시는 역시나 수는 있지만 일간이 극신약한 상태에서 다시 칠살일목에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썩 쓸만한 생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의 수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무진시에 운은 이제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는 진시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썩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사주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